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사진 이론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노출의 3요소 알고 계시죠? 네,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 이야기를 좀 했었죠. 네, 그리고 이런 노출과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 켈빈도, 색 온도라는 것이 있어요. 네, 이 부분을 배울 거고요. 그리고 구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구도도 사실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좀 배워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러한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구도와 관련된 내용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도가 딱 끝나고 나면 이제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 즉 앵글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네, 어떠한 관점에서 대상을 담을지 앵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또 화면 구성을 어떻게 가져갈지 샷을 풀샷이냐 아니면 웨스트냐, 니샷이냐, 혹은 클로즈업 샷이냐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배울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바로 조명에 관해서 빛의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에 화면에 있는 내용들을 보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의 감성을 담다.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사진은 나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자신의 감성을 얼마만큼 사진에 잘 투영시켜서 표현하는가. 이런 것이 사진의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이렇게 또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요. 법학자이면서 사진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사진 찍는 법 네.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저도 사진과 영상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진이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했었는데요. 포토그래피, 즉 사진에서 아주 중요한 이 포토라고 하는 것은 빛을 의미한다 고 그때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리고 그래피는 그리다라는 뜻. 그래서 사진은 빛으로 그린 그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빛과 관련된 아주 기본적인 요소는 빛의 양을 계산하는 거예요. 첫 시간에 제가 수돗물에 비교를 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듯이 빛의 양을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여기에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빛의 양을 조절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을 어둡게 찍거나 혹은 밝게 찍는 이런 것들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겠죠. 이런 단계가 좀 지나면 빛을 이해하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좋은 사진을 담으실 수가 있습니다. 빛을 이해하는 것. 저도 지금 빛을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자연의 빛도 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조명을 놓고 아주 다양한 방향에서 연구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진하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빛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빛을 조절하는 세 가지의 요소가 있죠. 조리개, 셔터 스피드, 그리고 ISO 감도. 조리개는 빛을 받아들이는 렌즈의 구경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제가 수도 꼭지를 틀고 막고 하는 이걸 했었죠. 그래서 렌즈 구경이 굉장히 이렇게 개방이 되면 F 값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F 1.2, 1.8 이러면 굉장히 밝은 렌즈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F 값이 점점 올라갈수록 이렇게 수도 꼭지를 꽉 조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빛이 적게 들어와서 사진이 좀 어둡게 되는 그런 형태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셔터 스피드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이게 이미지 센서라고 합시다. 이 카메라에. 그래서 셔터가 이렇게 왔다 빛이 들어오는 부분을 착각 하고 닫는 거예요. 네. 이렇게 착각 하고. 그래서 순간 빠르게 탁 닫으면 순간 탁 물방울이 튀는 그 순간 물방울이 딱 잡힐 거고 찰칵하면 비가 이렇게 싹 이렇게 줄기처럼 이렇게 쭉 내리듯이 계곡에 보면 이끼 계곡 이런 데 유명하죠. 물이 싹 흐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아니면 자동차 궤적이 싹 있는 불빛이 쫙 일직선처럼 돼 있는
이런 것들은 셔터 스피드를 찰칵해서 찍어서래요. 네, 이러면 예술 사진들이 많이 나오죠. 이렇게 살짝 이렇게 뭔가 움직이는 듯한 그런 움직임을 좀 담을 수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셔터 스피드입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 찰칵하고 나는 소리인 거죠. 그리고 ISO는 빛에 대한 어떤 민감도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빛에 반응하는 센서의 민감도, 이걸 갖다가 ISO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 필름 카메라 시절에는 뭐 아사 200, 400 요게 조금씩 규격이 좀 달랐었는데 ISO를 이렇게 통일을 좀 했어요. 예, 그래서 빛이 적게 들어와도 많이 들어온 것처럼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ISO는 이렇게 감도가 낮을수록 빛의 양이 적은 거고, 감도가 올라갈수록 빛의 양을 많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ISO 감도를 올리면 당연히 밝은 사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곳에 가서도 ISO를 올리면 사진 촬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이 깨끗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노이즈라는 것이 좀 많이 생기게 돼요. 그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자, 어쨌든 빛을 조절하는 이 세 가지 요소는 아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만 가지고 잘 활용해도 사진이 확연히 달라지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역시 이론 설명을 하고 다음 시간에 실전에서 적용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색 온도입니다. 모든 그 물체들은 그 각자의 고유한 색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영국의 물리학자 켈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색 온도를 지정을 했어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 정해놓은 걸 우리가 보고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각자마다 고유의 색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걸 켈빈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켈빈이라고 라는 사람이 지은 색 온도에서 켈빈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켈빈도는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붉은색에 가깝고, 그리고 이게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푸른색에 가깝습니다. 뭐 이거하고 100% 매치가 딱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가스불 딱 켜잖아요. 그러면 파란 불꽃 올라오는 데가 훨씬 더 뜨겁죠, 온도가. 그리고 붉은 불꽃 올라오는 곳이 온도가 좀 낮고, 이 붉은 빛은 불꽃은 사실은 이게 불연소가 돼서 다 이렇게 잘 타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거고, 완전 연소가 되면 푸른 불꽃이 이제 된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뭐 이거하고 100% 맞는 건 아니더라도 그걸 딱 견뎌보면 온도가 높으면 푸른 거, 낮으면 약간 붉은색,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색 온도는 이런데요. 그래서 태양이 딱 비쳤을 때 5200에서 5600 켈빈도를 딱 맞추면 거기에 좀 하얀 흰색으로 보여주거든요. 이 화면에서도 보여드리시. 그리고 거기에서 밑에 뭐 3000, 4000, 3000, 뭐 2000대로 이렇게 떨어지면 점점 붉은색.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뭐 6000, 7000, 8000, 9000대로 가면 푸른색 계열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카메라에서는 이게 반대예요. 뭐냐면 카메라는 5200, 5600 여기를 맞추고 싶어 해요. 흰색 부분이 있는 부분, 여기를 기준점으로 잡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카메라에서 켈빈도를 굉장히 높입니다. 뭐 8000, 9000까지 높이면 푸른색으로 막 가게 되잖아요. 푸른색 기운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카메라는 이걸 인지를 해서 파란색이 아니라 흰색을 만들려고 붉은색을 막 첨가를 시킵니다. 인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붉은색이 쭉 들어와요. 그래서 켈빈도를 올리면 색 온도는 푸른색이지만 카메라에서는 붉은색의 색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노을 사진 찍을 때 있잖아요. 굉장히 멋있어, 노을이. 그래서 스마트폰 사진 갖다 탁 찍었는데 이상해. 내가 봤던 하늘과 스마트폰에 담긴 사진기로 담은 노을의 풍경이 잘 안 맞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켈빈도를 이렇게 높이면 7000, 8000 정도 올리면 그 노을의 붉은 기운을 고스란히 담을 수가 있어요, 카메라에. 또 반대로 켈빈도를 낮춰줍니다. 뭐 3000이나 4000짜리를 쭉 낮춰주면 붉은색이니까 뭐예요? 푸른색기가 더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실제 사진을 촬영하면 켈빈도가 낮게 해서 사진을 촬영하면 되게 차분한, 그래서 새벽, 밤에 아주 차분한 느낌을 주는 그런 형태의 사진을 원하면 이렇게 켈빈도를 살짝 낮춰주면 사진의 분위기가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켈빈도를 잘 조절하면 따뜻한 분위기 혹은 찬 분위기 이런 걸 갖다가 연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색온도고요. 그래서 색온도 조절만 잘해도 굉장히 분위기 있는 사진을 담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켈빈도예요. 이 켈빈도는 또 화이트 밸런스하고도 조금 연관성을 좀 가지고 있긴 하거든요. 뭐 켈빈도가 화이트 밸런스다 100%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못하지만 둘의 이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보고형의 이제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그 옵션들이 몇 개 있거든요. 이 화면에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뭐 자동 모드, 그다음에 태양광, 뭐 흐린 날, 구름이 있는 낀 날, 혹은 뭐 백열등, 형광등 등등 다양한 형태, 아니면 뭐 플래시가 있으면 플래시 이렇게와 관련된 그렇게 맞춰주는 옵션들이 있습니다. 근데 화이트 밸런스라고 하는 건 이거예요. 흰색을 흰색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카메라로 촬영했을 때 흰색인데 흰색으로 잘 표현되지 않는 경우들이 꽤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럴 경우에 흰색을 흰색이다 라고 지정을 해주면 나머지 색은 자연스럽게 맞는 거예요. 특히 옷을 촬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색상을 카메라가 담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그레이 카드라든가 또 조금 더 전문적인 사진을 하는 분들은 이렇게 색상이 있는 컬러 차트가 있는 그런 것과 그리고 그레이 카드를 갖다 놓고 정확한 노출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서 촬영들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지를 못하니까 자동으로 놓고 하거나 혹은 켈빈도에서 이걸 살짝 조절해 줄 수가 있어요. 혹은 사진을 다 촬영하고 난 뒤에 후 보정해서 요즘은 보정 어플에서도 굉장히 좀 정교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켈빈도를 통해서 사진의 그러한 색온도를 좀 바꿀 수 있다는 거. 또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줘야지만 정확한 색상을 카메라가 구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식점에 가면 되게 이렇게 통뜬 조명, 약간 주황색 빛이 살짝 들어가는 따뜻한 느낌의 조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야 식욕을 돋궈주거든요. 그래서 음식은 되게 빨간색, 주황색 이런 계열이에요. 그리고 식욕을 다이어트와 관련된 건 푸른색 계열. 그 입맛이 뚝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음식점에는 약간 붉은색 계열의 이렇게 조명들이 있어서 사진을 찍으면 생각보다 좀 붉고 누런기가 이렇게 너무 많이 껴서 맛없어 보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사진을 담았을 때. 그럴 땐 화이트 밸런스나 아니면 켈빈도 조정을 적절히 하면 아주 음식 고유의 색상을 그대로 담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켈빈도가 있고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가 있다 라는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